네,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행위 중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위 중독은 어디서부터 회복을 시작해야 될까? 사실 이게 좀 더 맞는 말이거든요. 어디서부터 회복을 시작해야 될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행위 중독에서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이런 게 맞습니다. 이제 사실 우리는 중독하면 어떤 거를 많이 생각하냐면 이런 거 많이 생각하죠. 흔히 물질 중독을 사실 중독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술, 또는 마약,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중독으로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막 교본 같은 것도 이렇게 알코올과 주럭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나오는 교재들이 있거든요. 물질 중독에 대한 중독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중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중독이 있고 또 행위 중독인데 사람들이 이제 또 중독으로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중에 많이 괴로워하는 것들 있잖아요. 많이 괴로워하는 것들.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내가 못 끊겠다. 라고 하는데 사람들을 뭐 중독인지,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 이것 때문에 못 끊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사실 중독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같은 생각이 계속해서 돌아간다. 계속해서 멈추지 못한다. 내가 어떤 생각이 딱 촉매제가 돼서 한번 딱 발동이 걸리면 그 생각이 계속 돌아가서 멈추지를 못한다. 이런 것도 이제 중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한번 분노가 시작되면 이제 분노가 터져서 멈추지를 못한다. 또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하고,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하고, 이렇게 분노도 중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사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주, 보통 알코올 의존증 환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물론 그것도 맞죠. 알코올에 의존하는 거 그 용어도 맞고 또 알코올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또 중독자잖아요.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이제 사람들이 인 거죠. 그래서 그 분노도 중독이 된다는 겁니다. 조절하지 못한다는 건 끊지 못한다는 거고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노도 중독이 돼요. 또 음식, 쇼핑 또는 도벽, 자살 충동 이런 것들도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하고,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하고,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하고, 이렇게 되는 행위 중독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거 핵심이 뭐냐면 물질 중독만 아니라 행위 중독도 있다. 근데 행위 중독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뭐 음식, 쇼핑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도벽, 자살 충동, 생각, 분노 이런 것들도 이제 중독의 일환이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중독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중독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독은 무엇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중독은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이 영상 행위 중독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행위 중독에 대한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이렇게 얘기할 때, 근데 이제 조절하려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노를 좀 줄여보겠다. 아니면 내가 도벽을 좀 줄여보겠다. 아니면 또 뭐 폭력을 좀 줄여보겠다. 이런 식으로 좀 줄여보겠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중독이 아니에요. 조절할 수 있으면 중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나는 1년에 한 번만 분노하겠다라고 내가 생각을 했고 그걸 지켜 나간다. 사실 그거는 그렇게 중독이 아닌 거죠. 중독은 뭐냐면 엄밀히 말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하게 되는 거. 내가 시간과 장소와 방법들을 잘 조절하지 못하겠는 거. 그로 인해서 내가 삶에 피폐해지고 악영향을 미치고 또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중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건 중독이 아닌 거죠. 조절을 못하는 게 중독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절을 못하는 병이기 때문에 조절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하지 말아야 되고 도벽을 하지 말아야 되고 도박을 하지 말아야 되고 자살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행위 중독에 있어서 사실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행위 중독은 특히 물질 중독도 중요하지만 행위 중독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위 중독에서 회복을 해나갈 때 그 시작할 때 중요한 거, 그 뭐냐면 뭐가 나의 첫 잔인지를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알코올에서 첫 잔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잔이 꼴깍하고 들어가면 둘째 잔 들어가고 셋째 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장취하고 병원 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뭐 병원까지 안 가도 뭐 깽판을 치고 아니면 기억을 잃고 실수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마시게 되는 첫 번째 꼴깍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으로 계속 연타적으로 넘어가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작점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시작점을 잡는 게 왜 중요하냐? 이제 시작점을 잡는 게 왜 중요하냐? 시작점을 잡는 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합리화를 피하게 하고 합리화를 하지 않게 하고 찝찝함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시작점을 어떤 첫 잔에 대한 개념을 행위 중독에도 둘 필요가 있는데 왜 중요하냐? 그 찝찝함에 대해서 피하고 또 합리화에 대해서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다시요. 다시 이제 좀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사실 도벽, 자살 시도, 도박 이런 거는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맞죠? 그래서 끊는 게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도박, 머신 이거 내리는 거 했으면은 안 하는 겁니다. 강원랜드 갔으면 가지 않는 겁니다. 내가 뭐 예를 들어 자살 시도 했으면 안 하는 겁니다. 도벽 했으면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딱 명확하잖아요, 선이. 그래서 사실 요런 행위 중독들은 좀 명확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난 안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시작점을 잡는 게 중요한 이유에도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애매모호한 거. 자, 보세요. 분노. 사실 살면서 우리가 분노를 아예 안 낼 수 있나요? 뭐 가끔 화도 낼 수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아예 분노를 안 내고 살아요? 근데 분노 낼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중독 행위로서 완전히 폭발해가지고 연쇄 반응이 막 일어나는 그런 분노인지, 아니면 정당하게 나의 권리를 요구하기 위한 어떤 의사 표현으로서의 분노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분노. 그 다음에 사실 성이 굉장히 애매모호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배우자하고의 관계까지인지, 아니면 이성 친구하고의 관계까지인지, 뭐 포르노로 보는 것까지인지, 마스터베이션 하지 않는 것까지인지 굉장히 애매모호하잖아요. 음식도 우리 음식 먹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음식도 중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에 있어서 어디까지가 절제 기준인지, 쇼핑, 우리가 물건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짓말,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이제 이게 찝찝하게 돼요. 늘 찝찝함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음식을 먹었는데 맛있게 먹었는데 먹고 나서 굉장히 죄책감이 드는 거죠. 좀 찝찝하다, 죄책감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내가 막 화를 이렇게 정당하게 낸 것 같은데 막 뭔가 찝찝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제 쇼핑을 했는데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 사는 것 자체에 대한 죄책감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 찝찝함이 계속해서 이렇게 쫓아다녀서 늘 이렇게 마음에 뭔가 죄책감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점을 명확하게 딱 삼아주는 거. 그래서 내가 이거 이상을 안 하는 게 맞다. 이거까지는 허용, 이거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게 그 찝찝함을 좀 줄여줍니다. 또 하나, 아예 없기는 힘들어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그 찝찝한 것을 이제 좀 기준이 있어야지 좀 줄여들고, 또 하나는 합리화를 좀 피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찝찝함을 많이 갖는 사람은 좀 지나치는 아니고 죄책감이 많거나 좀 마음이 여린 사람들, 양심이 여린 사람들. 근데 이제 또 양심이 무디거나 좀 죄책감이 좀 덜한 사람들은 이걸 계속해서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는 음식에 있어서 자기 이제 기준이 없으면은 막 폭식을 하는 거예요. 한번 먹을 때 폭식을 막 하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그래 나는 야식 먹지 않았어. 나는 뭐 저녁 시간에 그냥 먹을 거 먹은 거야. 한 끼는 먹어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폭식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막 이게 합리화하는 거예요. 뭐 나는
뭐 한 일주일 동안 내가 뭐 포르노 볼 수 있지, 마스터베이션 할 수 있지, 뭐 사람이 뭐 그럴 수 있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것 때문에 막 직장도 막 늦게 되고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 뭐 부부관계도 영향을 미치고 굉장히 영향들 많이 미치는데 그래도 막 자기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지 않으면 계속해서 합리화합니다. 계속해서 더 합리화해서 나중에는 뭐가 뭔지 모르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회복을 할 때는 특히 행위 중독에 있어서, 왜냐면 물질 중독도 첫 잔이 중요한데 그건 좀 명확해요. 다 알코올 명확하잖아요. 도박, 마약, 뭐 도박 같은 경우 행위 중독이긴 하지만 어쨌든 마약 뭐 이런 거 다 명확하잖아요. 도벽 뭐 명확한데 사실 행위 중독 중에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첫 잔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그 찝찝함과 합리화를 이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여기서 피할 수 있느냐? 어떻게 첫 잔에 대해서 그 시작점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자 이제 보면 처음에는 애매모호한 거 말고요, 확실한 거로 이렇게 잣대를 삼는 게 좋아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이 좀 빨라가지고 잘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점을 어떻게 잡느냐 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애매모호한 거 말고요, 확실한 거로 하는 게 좀 맞습니다. 확실한 거로 하는 게.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저녁에 식사를 이제 한 그릇 이상 안 먹는다. 그리고 8시 이후에 난 안 먹는다. 요렇게. 그거 내가 많이 먹으면 난 첫 잔이다. 나 한 그릇 이상 먹으면 첫 잔이다. 요렇게. 나는 뭐 고기는 안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안 먹는다고 다짐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제발 중독이 아니죠. 그렇게 다짐을 해도 먹어요, 사실 우리는. 근데 그래도 첫 잔이 명확해야지 우리 찝찝함이나 아니 합리화를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지 나중에 이렇게 절제하더라도 이게 절제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내가 그걸 안 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도 시작점을 잡자 이런 의미에서 첫 잔에 대한 개념들을 분명하게 좀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거.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성 같은 경우에는 나는 포르노만 보면 나는 계속해서 재발한다. 그래서 난 포르노 안 본다. 여기가 첫 잔이다. 나 포르노 보면 제발 이렇게. 나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쇼핑. 그래서 난 쇼핑을 배우자에게 허락을 받고 하는데 허락받지 않고 한 거는 나는 제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좀 명확하게 이렇게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강박 이런 거예요. 강박. 그래서 생각이 돌아가는 거. 이거는 참 많이 어려워요, 정말. 예, 참 많이 어렵고 첫 잔을 잡기도 굉장히 어렵고. 근데 이제 강박도 사실 시작점을 이렇게 지내다 보면 시작이 되는 어떤 타이밍 같은 것들을 쫙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프로그램 안에 살아가지 않거나 아니면 그때 시작점들이 이렇게 본인이 아는 시작점이 있을 거예요. 어떤 시작이 되는 실마리들 아니면 뭐 그런 것들. 그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렇게 좀 하려고 애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박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잘 생각하면 첫 잔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확실한 걸 잡아두는 게 중요하다. 요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외국 멤버가 얘기한 건데, 이제 영국 멤버 선생님이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막 연락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흔히 이거를 이제 절제 기준으로 소브라이어티, 본정신, 어떤 온전함이라는 개념으로, 본정신보다는 온전함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소브라이어티를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삼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의미심장하게. 우리의 교본에는 뭐 포르노 마스터베이션, 성 문제에 있어서 포르노 마스터베이션을 배우자 이외의 성관계 이거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일단 처음은 그렇게 시작하는 게 맞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건 뭐냐면 너의 마음의 평화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너가 그걸 했는데 마음의 평안이 깨진다, 그러면 그게 너의 첫 잔이다. 그거를 마시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게 뭔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저도 이제 어떤 영상,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보면은 저도 이제 마음의 평안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보는 거로 이렇게 절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아요. 그래서 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자기도 보여요. 왜냐면 자기가 계속 합리화하거든요.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게 조금 가닥이 잡힙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같은 기준을 가진 커뮤니티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중요하냐? 왜 같은 기준을 가진 커뮤니티가 중요하냐면 이게 본인 따라 좀 다르거든요. 기준들이 다 다를 수가 있고요. 행위 중독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성관계에 대해서 배우자에 의해 성관계를 하면 이제 굉장히 이제 평안이 깨지고 굉장히 힘들어져요. 삶이 망가지고 막 흘러가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관계 없어도 그 사람하고의 어떤 그 로맨스적인 감정을 갖고 이렇게 정서적인 교감들을 나누는 거 배우자 이외에 그런 거에 흠뻑 취하는 것만으로도 내 삶에 영향을 미쳐서 굉장히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두 명은 다 절대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사람과 어떤 정서적인 그런 교감을 필요 이상으로 나누는 게 첫 잔이고, 한 사람은 그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게 이제 첫 잔인 거죠.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같은 그룹들끼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질 집단들이. 그러니까 미국에는 SLAA, 슬라라고 하는데 섹스 앤 러브라 그래서 로맨스 중독을 따로 빼놔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로맨스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SA라 그래서 섹스홀릭 어노니머스라는 미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엄격하게 포르노 자유행위 딱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그게 본인들이 막 기준을 세우고자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들은 그것만 하면 계속해서 재발하기 때문에 우린 그거를 첫 잔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에게 맞는 그룹에 가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사람들이나 그룹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희 한성대 입구역 쪽에 있는 오두막 모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 4시 반에 하는데, 거기는 약간 저희들이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진 사람들 다 모여서 이제 저희들 회복하고 있는 그룹 12단계를 중심으로 해서 회복하고 있는 그룹이거든요. 근데 이 그룹을 허브 삼아서 중간 다리 삼아서 또 다른 비슷한 그룹들을 이렇게 뻗어 나갈 수가 있어요. 소개받고 뻗어 나가고 이렇게. 그래서 자기를 좀 더 들여다볼 수 있고, 그리고 자기 기준이 잘 뭔지 모르는 사람들 거기서 좀 중간에 머무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두막 모임에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같은 기준을 가진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거는 이제 어떻게 행위 중독을 끊을 수 있을까? 예, 어떻게 행위 중독을 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절망스러운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스스로의 힘으로 끊을 수 있다면 그게 중독인가요? 아니요, 그거 중독 아니에요. 자신이 끊지 못하니까 중독이 된 거예요. 요거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행위 중독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 내가 끊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야지 그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나는 재발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그 이후의 과정들을 밟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중독 행위에 대한, 또 행위 중독에 대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회복하냐? 내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시고, 힘이 없다고 내가 인정이 되면 그걸 인정하는 시간들을 계속 가지시고, 힘이 있는 것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책, 힘이 있는 모임, 힘이 있는 멤버, 힘이 있는 후원자, 힘이 있는 프로그램, 이거를 쫓아다니셔서 그 안에서 힘을 받아서 우리 중독을 끊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중독 행위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앞에 영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메인 주제는 이제 중독 행위를 어떻게 끊을까 이거보다는 중독 행위에서 첫 잔을 두는 게, 첫 번째 기준을 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좀 추가적으로 하나 좀 더 두겠습니다.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행위 중독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가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지점.
그래서 요거만 하면 나는 뒤로 넘어간다. 요런 게 있거든요. 나는 예를 들어 그 돈을 많이 들면, 돈을 필요 이상, 뭐 100만 원 이상으로 내가 들면, 나는 뭐 도박을 하러 간다. 아니면 나는 뭐 어디 특정 지역을 가면 난 간다. 아니면 나는 뭐 포르노를 보면 나는 그렇게 넘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 시작 지점을 삼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게 좀 편리한 방법이에요. 그 영화 28 Days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28일 동안에 라는 영화로 산드라 블록이 주연한 영화인데, 거기서 이제 환우들이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환자들이 거기 오는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이렇게 그걸 맞추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는 알코올이다, 얘는 도박이다, 마약이다, 요것들을 맞추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너 무슨 중독이야?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추측을 해놓고서 이렇게 내기도 해놓고, 그래서 물어보는데, 이제 산드라 블록이 이제 딱 앉았을 때 거기 앉았던 사람들이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나 하는데, 그게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너 what is your problem?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너의 문제가 뭐야? What is your problem?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흑인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거, 그게 뭐야? 라고 물어보거든요. 이들은 아는 거예요. 중독의 심리를 아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것이 시작이 돼서 거기서부터 막 타고 들어가는 게 중독이라는 거. 그래서 메인의 문제를 먼저 잡아야 된다는 거를 이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거,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독회기의 시작점을 찾을 때 요거 하나 더 제가 보완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써놨는데 그거를 이렇게 제가 지나가서 그거 다시 한번 피드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행위 중독에 있어서 시작점을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찝찝하거나 아니면 너무 합리화하게 해서 시작점을 명확하게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지점을 잡는 게 좋고, 확실한 것으로 잡고, 마음의 평안을 깨는 지점을 잡는 게 좋고, 또 같은 기준을 가진 커뮤니티 안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게 그 절제 기준들을 지키면서 나가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행위 중독을 끊을 수 있느냐? 행위 중독은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 그럼 어떻게 끊지 못하면 어떡하냐? 힘이 없음을 인정하면서 힘을 쫓아다녀라. 이게 중독의 회복의 방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영상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애쓰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고생하셨는데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